안녕하십니까. 법원에 미친 남자, 법원미나 연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임 위스키를 좋아하는 남자, 라존남 만두입니다. 위린이의 눈으로 바라보는 위스키 세상. 위스키 취향을 실험하는 블라인드 토크쇼 알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앞에 러셀 싱글배럴 4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분, 러셀 싱배 좋아하시나요? 네, 이거는 러셀 싱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뭐 특가 나올 때마다 한 병씩 이제 쟁여두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데 뭐 마실 때마다 괜찮은 위스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러셀 싱글배럴하고 라이 비교했던 리뷰 기억나시나요? 예. 그때 여러 병 모아서 블라인드 하면 재밌겠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그때 했던 말을 오늘 드디어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러셀 싱글배럴, 배럴에 따라 맛이 정말 많이 다를까입니다. 만두씨, 싱글배럴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근데 일반적인 위스키는 이제 여러 통의 캐스크에서 원액을 뽑아가지고 까가지고 이제 내놓는 걸로 알고 있고, 싱글배럴은 이제 하나의 캐스크에서 나오는 원액 가지고 병입한 제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브랜드마다 이제 배럴마다 좀 맛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오늘 시음할 제품들은 배치뿐 아니라 연도도 다릅니다. 연도 아니라 연도요. 22년, 23년, 24년, 25년 제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음하면서 연도별 차이도 있는지 확인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알아두셔야 할 게 저희가 4시간 전에 미리 1차 시음을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두 사람의 결과가 매우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시음을 통한 분석을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1차 때와 동일한 경우에는 일부 차이가 있다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동일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차이가 거의 없다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맞겠죠, 여러분? 네, 확실히 좀 차이를 저희가 엄청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호를 다시 섞었어요. 좀 이따 결과 발표할 때 1차 때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와 2차 때 선택한 거를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싱글배럴답게 배럴마다 편차가 큰지 아니면 연도에 따라 맛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금부터 시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음이 끝났습니다. 어떤 러셀 싱배가 가장 맛이 있었나요? 저는 3번인 것 같습니다. 저도 3번입니다. 동일하네요, 오늘. 왜 3번이 가장 맛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는 3번에서 약간 미세하지만 그 과실 같은 향이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맛은 어떨까 해서 맛을 봤는데, 맛도 적당히 이제 단맛이랑 오크 맛 뭐 이런 맛도 나면서 끝에 과실 같은 그런 맛도 살짝 나가지고 가장 이제 뭔가 밸런스가 좋은 그런 위스키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연두향이랑 비슷하긴 한데 저한테는 과실 향이 제일 잘 느껴졌고요. 맛도 이제 연두향이 비슷한데 저는 과실의 풍미가 좀 더 잘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각 잔마다 맛의 편차가 큰 편이었나요? 저한테는 크다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딱 그냥 나무가 있는데 요 가지가 좀 더 자랐냐, 요 가지가 좀 더 자랐냐,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거의 느껴지진 않았다. 네. 연두 씨도 똑같은가요? 네, 이거 뭐 향도 그렇고 이제 맛도 그렇고 거의 워낙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구분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각 잔에 맞게 하나의 캐릭터로 표현해 줄 수 있나요? 각 잔마다? 네, 저는 1번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중에서 향이 제일 약했거든요. 그 향이 가장 약했는데, 근데 또 의외로 맛은 적당한 단맛이랑 오크 맛 이런 것들이 나가지고 저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향은 이제 무난하게 났었는데, 근데 맛에서 탄닌감 그게 너무 강하게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입에 막 텁텁한 그런 맛이 너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일단 향부터 미세하지만 그 과실 같은 향이 나면서 기분 좋은 향이 났었거든요. 맛은 어떨까 해서 봤는데 맛도 적당한 단맛에 오크 맛 그리고 과실 맛도 이게 느껴져가지고 3번이 전 가장 괜찮게 생각했었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향을 딱 맡는데 이 중에서 가장 뭔가 좀 아세톤 향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거부감이 들었었는데, 맛은 좀 뭐랄까 이제 적당한 단맛에 이제 오크 맛도 났었는데 약간 이제 탄닌감이 좀 있는 편이라서 오케이 그렇게 이제 평가했습니다.
네, 1번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바닐라 향이 이 중에서는 제일 많이 났고요. 맛은 그냥 적당히 무난무난한 그런 맛을 내주는 위스키였습니다. 네, 2번 같은 경우는 저한테 여기서 오크 향이 제일 강하게 나타나더라고요. 맛도 대신 탄닌감이 제일 세가지고 조금 맵다라는 생각이 드는 위스키였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이제 과실량이 제일 풍부하게 났고요. 맛도 뒤에서 단맛이랑 과실량 이런 게 잘 드러나는 위스키였습니다. 네, 4번 같은 경우는 3번이랑 비슷했는데 저한테는 좀 아세톤 향이 살짝 나긴 했고 맛도 좀 거의 3번이랑 유사한데 탄닌감이 조금 더 튀는 그런 위스키였습니다. 그럼 특징에 맞게 각 잔들을 하나의 캐릭터로 표현해 주세요. 이름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저는 1번을 쿠키로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바닐라 향도 나면서 저한테는 그 맛에서 조금 고소한 맛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 바닐라 쿠키가 먹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고요. 2번 같은 이제 나무로 하겠습니다. 진짜 딱 그 나무의 특징적인 오크향 이런 게 잘 두드러져서 2번은 나무고요. 3번은 이제 좀 잘 익은 과일. 왜냐면 이제 향이나 맛을 좀 밸런스 있게 진짜 딱 잘 익은 과실량을 내주면서 맛도 달고 그런 거라서 좀 3번은 잘 익은 과실 같습니다. 4번은 이제 3번이랑 비슷한데 조금 풋풋한 덜 익은 과실로 하겠습니다. 거의 유사하긴 한데 살짝 그 향이 약하다 할까요? 그래서 이제 잘 익진 않았고 조금 덜 익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전 1번 같은 경우는 적당한 이제 맛에 좀 향은 이제 부족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뭐 바닐라라고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만두랑 이제 똑같이 탄닌감이 전 너무 강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불에 탄 나무라고 전 표현하고 싶네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과실향도 나면서 맛도 굉장히 괜찮아가지고 밸런스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얘는 이제 밸런스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얘는 맛은 괜찮은데 아세톤을 좀 많이 쳤었거든요. 그래서 전 얘를 소주라고 좀 표현하고 싶네요. 소주. 미국인의 소주, 버번. 그럼 두 분이 공통적으로 느낀 게 있어요. 뭐 바닐라 느낌이라든가 나무 그런 게 있었는데 연두 씨는 여기서 과일 같은 뉘앙스를 잘 못 느낀 것 같거든요. 맞나요? 근데 제가 또 워낙 과일을 또 안 좋아하고 하니까 아니 그거 안 좋아하는 거랑 느끼는 거랑 다르거든요. 후각세포가 다 죽었나 봅니다. 하도 안 먹어가지고. 좀 싱글 배럴을 분석해 보니까 확실히 본인에게 맞는 뉘앙스가 강한 배럴을 더 맛있게 먹을 수밖에 없다는 구조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싱글 배럴이다 보니까 이제 배럴마다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번 배치는 좀 별론데 하면 이제 좀 안 먹게 되고 이 배치는 정말 나에게 맞는다면 좀 사재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그런 위스키긴 하네요. 배럴마다 이게 맛이 이제 다르다고 하니까 매번 살 때마다 좀 이제 약간의 긴장감도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재미로 또 한번 마셔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저는 생각됩니다. 연두 씨도 확실히 이거를 여러 병 마셨잖아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그중에서 본인이 맛있다고 느낀 배럴이 있었나요? 아니면 좀 많이 별로였다 싶은 그런 편차가 좀 있었나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마셔봤던 배럴이 23년 배럴이었는데 그때는 진짜 맛있게 잘 마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24년 배럴 마시고 나서는 이제 스파이시함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그때 마셨던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다른 인상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23년은 맛있게 먹었는데 24년은 별로였다. 예. 그럼 오늘 블라인드 속 게임을 할 게 없어요. 오늘은 넘기겠습니다, 연두 씨. 예. 오늘 연두 씨가 족발을 사왔습니다. 예. 그럼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4시간 전에 한번 1차 시음을 했었죠. 예. 예. 그때 결과가 만두 씨 같은 경우에는 유사해요. 왜냐면 24년, 23년 여기는 똑같고 22년, 25년 위치만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연두 씨인데 연두 씨는 4시간 전에 시음한 거랑 전혀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시음 때는 23, 25, 22, 24 순이었는데 지금 시음한 거는 24, 22, 23, 25. 그러니까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지금. 마치 로또 같네요. 네. 그리고 연두 씨가 24년을 가장 별로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가장 1등으로 뽑았어요. 가장 맛있다고. 그리고 맞고 가장 맛있다고 한 23년 그 배치를 3등으로 꼽았어요. 어떤가요? 결과를 보고 나니까 어떠신 것 같나요?
저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취향이 잘 반영됐다고 생각되네요. 유사하다고 하니까. 네, 근데 이번 이제 두 번째 시음을 딱 하면서 이제 향이랑 이제 맛을 딱 봤는데 그 처음에 이제 맡았던 느낌이 전혀 싹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어려워졌지 싶었는데 결국 결과는 이제 난리 났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무는 똑같은데 작은 장가지들 정도의 차이만 있다는 게 좀 공감이 되네요. 그런가요? 여러분들의 시음평을 들어보니까. 네. 왜냐면 연두씨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전체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뭐 기온과 습도에 따라서 이런 영향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심때랑 지금이랑 시간차가 좀 있는데 그러면서 좀 느끼는 향과 맛을 다르게 느낀 건 아닐까 또 생각하네요. 근데 그만큼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네. 근데 저희 지금 결과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과실량이나 이런 걸 잘 느끼고 연도형은 이런 걸 못 느꼈는데 혹시 이런 데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설명하려면은 콘텐츠를 하나 새로 찍어야 돼요. 그 양이 되게 방대해요. 왜냐면 자료조사도 많고 이거와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이런 걸로 콘텐츠 만들면 망하겠죠? 잘 안 보지 않을까요? 예.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위스키에 대한 리뷰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100% 공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리뷰에서 나는 그런 향이 안 나던데? 나는 다른 맛이 나던데라는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두 분? 네, 근데 있습니다. 영상 볼 때마다 많이 느끼죠. 예. 즉 다른 사람의 리뷰 자체가 나와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위스키의 향과 맛 인식 자체는 후각세포의 유전적 구조와 뇌의 해석 능력 그리고 경험적인 통합 구조가 만들어낸 개인화된 감각이에요.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유전적으로 인간은 수백 종 이상의 후각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각 수용체가 뭐냐면은 향을 느끼는 그런 감각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배열은 개인마다 30%에서 40%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특정 향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다른 사람은 거의 감지하지 못하거나 완전히 다른 향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각의 감지 역치라는 게 있어요. 역치라고 아시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것도 개개인마다 차이가 나는데 어떤 사람은 에스터 농도 0.2 ppm 정도에서 사과향을 느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1 ppm 이상이어야 이 향을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 때문에 누군가는 과일향이 많이 난다고 표현하고 누군가는 과일향 안 나던데 오크향만 나던데 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 인지 경험 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많이 마셔보고 뭐 시음 테이스팅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 학습된 향 자체가 많이 누적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능력에서 오는 차이가 분명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초보자의 이런 인식 능력이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예. 이거 컨텐츠로 만들어 볼까요? 저희 코가 죽어 나가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던져놓고 세 명이서 나는 이 향을 느꼈고 누군가는 이 향을 느꼈고 하면서 차이에 대한 이런 분석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네,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싱글 배럴은 이제 하나의 이제 캐스크에서 병입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캐스크마다 맛이 달라지니까 균일한 품질이 나올 텐데 어떻게 이런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걸까요? 배럴도 다르고 연도도 다른데 굉장히 유사하게 느꼈죠. 이거는 보통 증류소마다 그 브랜드의 기준 배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럴을 향과 맛을 표준으로 삼고 새로 병입할 배럴은 반드시 이 기준과 비교 시음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향, 맛, 질감이 브랜드의 증류소 스타일에 부합하는 통만 선별하게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마스터 블렌더가 미세 조정해서 방향성을 맞추기도 합니다. 결국 싱글 배럴의 이런 특징은 서로 다른 개성을 조금씩은 품고 있어요. 근데 큰 줄기로 보면 그 브랜드의 철학이 동일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균일한 품질을 항상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그 러셀 싱베를 이렇게 시음해 보셨는데 러셀 싱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연도마다 이제 맛이 막 엄청 다르지 않은데 어떤 거는 이제 과실량이 좀 더 풍부하고 어떤 거는 되게 오크향이 풍부하고 어떤 거는 좀 바닐라가 풍부하게 나니까 이제 연도마다 이제 마셔보 한 잔씩 정도 마셔보면서 와, 이 연도는 정말 맛있다. 아니면 이 연도는 조금 다른데 이런 향도 나는구나 이런 거 느낄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게 배럴마다 다양한 맛을 또 내고 하니까 되게 재밌긴 한데, 네, 싱글 배럴은 마치 156년 된 이제 국밥집에 이제 국물 같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네요. 이게 그 국물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는 맛이었다. 자, 오늘의 결론. 분명 싱글 배럴끼리 맛의 편차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컸던 건 시음자의 개체간 편차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거 같나요, 여러분? 네. 예. 결국 싱글 배럴의 매력은 동일한 방향성 속에서 미세하게 다른 개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위니드 분들의 눈높이에 만든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리니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저희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멤버십 가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